초등 5학년 2학기 사회 나라의 등장과 발전 노트입니다. 먼저 주가지 위의 글을 읽어보세요. 오른쪽 위에서부터 읽습니다. 첫 번째 가지,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 두 번째 가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 세 번째 가지, 신라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성립 및 발전 과정. 네 번째 가지, 고구려와 백제 문화유산. 다섯 번째 가지,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 마지막 여섯 번째 가지,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 이렇게 모두 6개의 주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공부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주가지로 가서 한반도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됐고 발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위 가지가 2개죠. 건국과 생활 모습, 문화유산과 문화범위라고 쓰여 있네요. 첫 번째, 고조선의 건국과 생활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이 건국될 무렵 한반도와 주변 지역은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력을 넓혀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들 중 가장 힘이 센 세력이 주변 세력을 통합하여 큰 마을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 마을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한반도 위에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한 것이죠.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건국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건국 이야기에는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와서 세상을 다스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고조선은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곰이 여자로 변해 웅녀가 되고 환웅이 웅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이 되었다는 내용에서 고조선이 곰 부족과 환웅 부족이 연합하여 탄생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현재까지 전해지는 고조선의 법을 통해서 짐작해 볼까요? 고조선에는 8개의 법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과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큰 죄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는 조항에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거나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조항에서 신분제도와 화폐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조선의 문화유산과 문화 범위를 알아볼까요? 고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에는 미송리식 토기와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이 세 유물이 만주와 지금의 북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만주와 한반도 북쪽 지역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202년 중국 한해의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반도 주변 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여러 나라가 등장하여 경쟁하게 됩니다. 이들 중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전성기를 맞은 순서대로 나라를 세운 시조와 전성기를 맞은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제는 온조가 세웠고 4세기 무렵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죠. 고구려는 주몽이 세웠고 5세기 무렵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박혁거세가 세웠고 6세기 무렵 전성기를 맞이했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백제는 고구려 왕자인 온조가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전성기는 4세기 근초고왕 때로 영토를 남북으로 크게 넓혔죠. 이 시기 백제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북방으로 진출하고 중국, 일본 등 주변 나라와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를 떠나 졸본에 세운 나라입니다. 전성기는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로 광개토 대왕은 영토를 서쪽으로는 요동지역, 남쪽으로는 한강지역까지 넓혔습니다. 뒤를 이은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영토를 남쪽 지방으로 더욱 확장했죠. 신라는 박혁거세가 지금의 경주 지역에 세운 나라로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진흥왕 때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흡수했죠. 다음은 세 번째 가지로 가서 신라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성립 및 발전 과정을 알아볼까요? 먼저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입니다. 후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는 당과 동맹을 맺고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뒤를 이은 문무왕이 668년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후 당이 동맹을 깨고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자 신라가 당과 전쟁을 벌여 승리함으로써 676년 대동강과 원산만을 경계로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한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고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발해의 성립 및 발전 과정입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의 힘을 모아 동모산 부근에 세운 나라로 군사력과 문화적 힘이 강력했으며 신라의 삼국 통일 때 잃었던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시간이 흘러 당이 발해를 동쪽에서 일어나 번성하는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 부를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주장했으며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불교 문화가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왼쪽 위로 가서 네 번째 가지에 고구려와 백제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위 가지가 두 개가 있죠. 읽어볼까요? 고구려와 백제의 고분, 불상, 탑과 향로라고 쓰여 있네요. 먼저 고구려와 백제의 고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분이란 옛사람이 남긴 무덤 중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고분 안에는 무덤 주인이 사용하던 물건과 그 시대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벽화 등 많은 문화유산이 들어있어서 역사를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럼 먼저 고구려의 고분을 살펴볼까요? 고구려의 고분 속에는 돌로 만든 넓은 방이 있어서 고구려 사람들은 무덤벽에 많은 벽화를 남겼습니다. 벽화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죠. 안악 3호분 속의 벽화에는 부엌과 고기 창고가 그려져 있으며 무용총 접객도의 벽화는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그려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입던 옷 모양을 자세히 표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백제의 대표적인 고분인 무령왕릉을 알아볼까요? 무령왕릉 속에는 백제의 문화유산과 함께 중국의 동전, 일본 소나무로 만든 관 등 다양한 나라의 영향을 받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백제가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와 국제적으로 교류했음을 알 수 있죠. 다음은 고구려 백제의 불상, 탑과 향로를 알아볼까요? 삼국시대에는 불교를 받아들였고 불교와 관련된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은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고구려의 불상입니다.
뒤에는 불상을 만든 까닭과 시기가 기록되어 있죠. 백제 유물로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백제의 뛰어난 예술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백제 금동 대향루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가지로 가서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와 가야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활발히 교류하여 각자의 문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신라입니다. 신라의 도읍인 경주에는 금관총의 금관이나 도기, 유리병 등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는 백성의 힘을 모으고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몽골의 침입으로 없어진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주에는 지금도 거의 완전한 형태로 첨성대가 남아있는데 첨성대는 하늘, 해, 달, 별 등을 관찰하는 시설로 신라의 높은 과학기술을 짐작할 수 있는 유적입니다. 다음은 가야의 문화유산을 알아볼까요? 가야는 질 좋은 철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와 활발히 교역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철기 문화를 지니고 있었으며 철을 이용해서 우수한 칼과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고분은 주로 산의 능선을 따라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쓰이던 가야금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가지로 가서 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을 알아볼까요?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토암산에 있는 절로 신라의 불교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불국사는 부처의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을 담아 지은 절로 연화교, 칠보교, 청운교, 백운교, 불국사 3층 석탑, 다보탑 등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중 불국사 3층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목판 인쇄물 중 가장 오래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돌을 쌓아서 동굴처럼 만든 절이란 뜻입니다. 돌 중에서도 화강암이 사용되었죠. 석굴암의 구조를 보면 내부의 본전부를 중심으로 주변의 벽과 통로에 불교의 여러 신과 인물이 조각되어 있고 불상 머리 뒤쪽으로 두광을 나타내는 연꽃무늬 조각이 있습니다. 이 조각은 불상을 보는 사람의 눈높이와 불상의 머리와 일직선에 놓여 있어서 앞에서 보면 불상의 머리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외에도 석굴암에는 기온과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항상 신선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죠. 불국사와 석굴암은 모두 건축기술의 우수성과 예술성이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나라의 등장과 발전 노트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반도 위에 처음 세워진 나라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 고조선 멸망 후에 나타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아본 다음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과정과 고구려 유민이 만든 나라인 발해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왼쪽 3개의 주가지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을 살펴봤으며 마지막 6번째 가지에서 신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